내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날 많은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나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되고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수능 볼 때는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내일 시험 준비를 잘 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 줄 거는 수능 영어 만점으로 가는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수능 영어 만점을 받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단어도 열심히 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요? 사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능 영어 만점으로 가는 쉽고 편안한 길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한번 수능 영어 만점 누구나 받고 싶은 점수죠? 그런데 쉽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능 영어의 문제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수능 영어를 항상 모의고사를 많이 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다 자세하게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다면 수능 영어 문제 구성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예요. 총 45문제로 되어 있죠. 제가 수능 볼 때보다 문제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수능 영어 문제 구성은 45문제 중에서 듣기 문제, 문법 문제, 독해력과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문항수는 45개고요. 그러면 문법 문제는 몇 문제 나올지, 듣기 평가 문제, 독해력 문제,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퀴즈. 또 퀴즈를 내볼게요. 네, 댓글로 써주셔도 되는데요.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문법 중심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어에 흥미를 잃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법을 무시하고 언어를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법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 시험보다 수능으로 시험이 바뀌면서 점점 문법 문제가 줄었어요. 45문제 중에 과연 문법 문제, 우리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문법 문제 몇 문제일까요? 그리고 듣기 평가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지, 독해 문제와 논리 문제라고 했는데요. 독해 파트 중에서 우리가 리딩 파트를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어요. 문법 문제 빼고 그냥 리딩 파트 문제는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중심 문장을 잡아서 답을 낼 수 있는 유형과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풀 수 있는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독해 유형과 논리 유형이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짜잔! 정답 알려드릴까요? 대망의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사실 수능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나 이미 수능 시험을 본 분들은 문법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문법 문제가 수능에서 이 정도나 이런 개수로 나와요 하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정답 살펴볼게요. 짜잔! 어때요? 문법 문제 언니원 단 한 문제 나와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에이, 이제부터 문법 때려쳐. 영어 문법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법은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을 위한 그런 문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그리고 글을 써보는, 그러니까 라이팅 해보는데도 문법이 좀 중요하지만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도록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는 너무나 뻔하거든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알면 만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문법 문제가 몇 년 전만 해도 2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문제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수능 영어 만점으로 가는 쉽고 편한 길, 리얼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문제 유형 개수를 봤잖아요. 아이, 문법 문제 한 개 그냥 틀리고 말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수능 영어는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냐고요? 쉬우니까요. 쉽고 편한 길이 있으니까 만점 영어는 꼭 맞아주세요. 그렇다면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유형별 풀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구체적인 풀이 전략을 모두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 뼈대에 해당되는 그런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수능 영어 만점을 쉽게 맞겠구나 라는 그런 방향성과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문법 문제 하나 나오고요. 듣기 문제가 17문제 나오고 독해 문제가 17문제, 그리고 논리 문제는 10문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독해 문제 속에는 어휘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어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냥 독해 문제로 넣었어요. 따로 뭐 단어만 따로따로 어휘 문제 유형에 맞춰서 풀이 전략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읽어보고 문제를 맞히면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듣기 문제가 17문제나 나온다는 점이에요. 듣기 평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듣기도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어법 유형 풀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어법 문제 단 한 문제 나온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그리고 한 문제 나오니까 정말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괜히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밑줄 친 부분에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부분이 어법상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네, 넘버 원. verb의 약자죠. V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주어를 찾으면 돼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주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아서 주어 동사가 수나 단수, 복수, 시제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또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주어를 아무리 찾아봤던 이상한 거예요. 주어랑 동사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밑줄 친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이제 가짜 동사죠. 가짜 동사의 형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준동사의 대표적인 것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등이 있죠. 네, 그런 구체적인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놓은 다음에 성별, 성수격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사물이라면 네, 사물인지 사람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단수, 복수, 수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요. 격은 뭔가요? 격은 격식에 맞게 해야지 막 이러는데 역할이란 뜻이에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목적격, 주격, 소유격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어법 유형 풀이 전략 세 번째는요. 분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 있어요. 분사? 분사 구문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 ing 형태죠. 그리고 과거 분사 ed.
불규칙 동사 외웠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끝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과거 분사죠. 규칙에서는 ed만 붙이면 되는데요. 불규칙 동사는 뭐 take, took, taken 하면 taken이 과거 분사죠. ing 현재 분사일 때는 능동의 뉘앙스를 갖고 있고 ed면 수동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4번 what이라는 의문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의문 접속사 또는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 속에 속해 있을 때는 what이 관계대명사나 의문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란 뭐냐면 문장의 핵심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주어와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물론 목적어가 원래부터 필요 없는 문장이라면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러나 주어가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모두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면 목적어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면 없는 것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점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어법 유형 풀이 전략 5번째는요.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또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문장의 핵심 요소인 주어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져 나가 있거든요. 이걸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선행 앞에 나와 있다 해서 선행사인데요. 좀 어려운 한자어, 문법 용어죠.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위치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where는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요.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을 데려와요. 그래서 위치하고 where 이거 은근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어법 유형 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번째 풀이 전략이죠. 형용사와 부사 구별하기라고 했는데요. 형용사와 부사,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부사를 써야 되는지 그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용사는 어떨 때 쓰나요? 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I am happy. happy가 형용사인데 행복하냐는 형용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죠. 그런 걸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I am. 만약에 나는이다 계속 그러면 대체 네가 뭐 어쩐다고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I'm happy.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완벽한 문장이 되죠. 이런 걸 보어라고 해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만 가능하고요. 부사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명사, 형용사 두 가지가 하는데 명사, 형용사 두 가지 다 보어 역할을 하지만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거라면 당연히 형용사만 보어 역할을 해요. 부사도 수식어의 대표적인 건데 부사는 그럼 뭘 수식하나요? 명사를 뺀 나머지 다 수식을 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사 수식할 수 있고요. 심지어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할 수도 있어요. 부사는 정말 꾸밈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명사 수식만큼은 할 수 없다는 점. 명사 수식은 형용사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어법 유형 풀이 전략 8번째 말씀드릴게요. 등, 위, 접속사라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죠. 등, 위는 같을 등에 지위할 때 위예요. 지위가 같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룬다 했는데요.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거 and, but, or, so. 이 접속사 앞뒤의 문장 구조가 비슷해야 되고요. 또 문법상의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and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amd와 연결된 뒤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물론 투부정사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to가 생략되고 원형만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에 투부정사 있고 뒤에 ing가 있는다든지 그리고 앞에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뒤에는
과거 ed 형태가 있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근처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반드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어법 유형 풀이 전략 8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은 독해 유형 풀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독해 유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말은 간단한데 사실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topic sentence, TS라고 하거든요. 주제문만 잘 찾으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주제문 찾는 것이 우리 친구들,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 국어 실력, 그래서 이제 국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 단어도 다 알고 해석도 정확하게 다 했는데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 놨는데도 정답을 못 찾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글의 토픽은 무엇인지, 토픽 센텐스는 무엇인지를 찾아서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 평상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맞지만 당장 국어나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실제적으로 토픽 센텐스를 어떻게 찾는지 연습하는 강의도 제가 앞으로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함께 연습 많이 해요.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반복되는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시문이 있으면, 예시문이 나오면 그 예시문 바로 앞이 사실 토픽 센텐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시문 앞쪽을 집중 탐구해라. 집탐 문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요 라고 하면 바로 앞에 주제문이 나와 있죠. 주제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을 쓸 때는요.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논리 유형 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논리 유형이라는 문제는요. 빈칸, 그리고 흐름과 글의 흐름으로 알맞은 것,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 이런 부분이 다 논리 유형이거든요. 빈칸 넣기 문제, 흐름, 순서 문제, 논리 유형 문제인데요. 논리 유형 문제를 가장 난도가 있는 문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 연결고리가 반드시 숨어 있거든요. 반드시 숨어있는 그 연결고리만 찾아내면 정답은 또 쉽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형 문제 풀이 전략은 논리적 연결고리 찾기 연습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구체적인 것은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논리적 연결고리 찾기 연습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항상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 이거 답이 뭐지? 글의 흐름, 글의 순서, ABC 세 문단이 나오면서 순서를 찾으라고 해요. 그럼 BAC인가 CBA인가 막 고민하고 읽고 또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반드시 힌트가 되는 연결고리를 심어놨어. 출제자가 연결고리를 심어놓지 않으면 출제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 연결고리를 숨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고 나는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믿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마인드 컨트롤일 수 있나요?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 부분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가 나오면 어때요? 앞과 뒤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거고요. 그래서면 뭐죠? 인과관계가 되죠? 앞에 원인이 있고 그래서 뒤에 결과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다는 점이에요. 에이, 그럼 힌트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힌트 잘 숨겨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논리적 연결고리는 눈에 확 띄게 있고요. 그걸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또 예를 들면 하면 예시 부분 나와 있을 거고요.
또한 역시 이런 표현이 있으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시어가 나올 때 그 지시어, 대명사들, 그게 반드시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시어가 나오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 뭐 it이나 that, 그것, 저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this, 이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this is 했으면 this가 앞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리딩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수능 영어 만점으로 가는 쉽고 편안한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가요? 좀 해볼만 한가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또 문법적인 어려운 설명이나 문제들도 열심히 풀었는데 왜 그렇게 수능 영어 만점자들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1등급 이상 만점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공부한 학습량에 비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공부를 할 때부터 정말 즐겁고 재밌게 쉽고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영어 만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생각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Bye bye. 우리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